안녕하세요. 톡톡 인문학의 안현배 박미화입니다. 네, 이제 점점 먼지도 있고 꽃도 있고 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거의 이제 봄이 됐죠. 저희들이 봄 기운을 받아서 오늘은 그리스, 네. 샬랄라 봄바람. 예,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이름이 어렵다. 그리고 대체로 제우스가 바람피는 이야기인 것 같다. 뭐 얘기죠. 제우스가 거의 모든 신들의 왕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올림푸스에서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부인인 헤라한테는 매번 바람피다 들켜서 혼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바람피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여러 에피소드가 항상 헤라가 복수를 한다, 또 어디로 도망을 친다, 숨긴다, 변신한다, 이런 얘기로 점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때 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그리스 신화를 아이들한테 읽히면 안 된다는 학부모 반대 운동도 있었고 했었어요, 예전에는. 맞아요. 예, 그런데 자, 이제 넓게 생각을 해보자면 왜 그런 스토리가 생겼을까? 그거는 일단 뭔가 하나 영토학적? 그쵸? 그러니까 통일이 되고 집중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 상대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한 달이 걸쳐서 제우스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도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 제우스랑 연관이 있는 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작은 마을, 작은 부족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리스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자기들도 그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서 이 바람 폈다는 얘기로 사실 의인화되어 있는 자신들의 마을에 대한 스토리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을이 생길 때? 마을이 생길 때 우리는 제우스네 아니면 아폴로네 아테네네 이런 거기하고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존재감 있게 봐달라 이런 뜻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제우스가 바람 안 피면 네. 그 올림푸스 12신 빼고 물론 다른 신의 자식 저기도 있지만 새로운 캐릭터도 안 만들어지고 영웅도 안 나오고 재미없죠? 네. 재미 자체로 봐서도 제우스가 바람피는 이야기는 꼭 그리스 신화를 이해할 때 좋은 얘기가 되고요. 또 서양 예술 작품들을 보실 때도 대체로 이 스토리에서 파생되어 있는 얘기들이 이어져서 저게 또 제우스 얘기인 것 같은데 하면은 대체로 맞고 뭐 이런 얘기니까요. 그리고 제우스 바람이 또 재밌는 게 이제 그걸 그림으로 우리는 지금 미술사 그림 위주로 많이 하는데 제우스 바람은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뭐 구름이 되어서 나타나고 소가 되어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으로 그릴 만한 어떤 그런 소재를 많이 제공해줘요. 그렇죠? 좀 드라마틱하게. 제우스 바람피는 이야기는 그리스를 여행하고 다닐 때마다 다 버전도 다르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어떨 거는 좀 혼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그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술 작품들을 그 예로 가지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우스를 포함한 올림푸스 12신의 가계도 그리고 올림푸스 12신이 등장하기까지의 뭔가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서 하나씩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양사에서 황제 하면은 칸, 짜를 하고 항상 로마가 가듯이 그 서양 역사에서 제우스는 또 항상 그 제일 중심에 있는 본류로서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본류 그 자체가 제우스이고 로마의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신화들의 연관성 같은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이 신들이 다른 신화에서는 누구랑 대치될 수 있고 이렇게 교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쵸? 특히 이집트 신화하고는 상당 부분의 연관이 많고 그리고 뭐 로마는 아예 그리스의 복사판이니까 이집트가 그 에우로파인가? 넘어가면서 이집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제우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제 제일 처음에는 우주관부터 잠깐 동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카오스라고 있는 게 있다가 그게 이제 대기와 또 가벼운 거는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거는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는 가이아가 되고 여성 그리고 위에는 우라노스라고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신들 둘이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심하니까 그때 타르타로스도 있었죠. 예, 타르타로스나 이런 애들은 저 지하에서 있었고 그런데 요 둘만 이제 지상에서 보였을 때 하늘이었던 우라노스가 심심하면 내려와서 강간을 해서 가이아를 부부관계인데도 강간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그러네. 네, 그것도 그쵸. 우라노스의 바람이 아니면은 네. 이게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쵸. 제우스의 바람.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바람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이아가 그 우라노스한테 임신이 돼서 태어나게 된 것을 보통 이제 티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인족, 타이탄족들. 예, 타이탄족들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타이탄족, 티타노스 이렇게 다 똑같죠? 네네, 다 그렇습니다. 타이탄족, 티타노스, 네. 티타노마키아 다 예, 티타노마키아도 똑같은 전부 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이탄들이 쭉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큰 아들이 크로노스. 예. 보통 크로노스는 신들의 신화에서도 큰 낫을 들고 있는 네.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요. 유럽에 어디를 여행을 하셔도 대체로 크로노스가 큰 낫, 이제 농부들이 쓰는 큰 낫을 들고 나타나서 시간의 신, 운명의 신 이런 식으로 그쵸.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크로니카 시간 크로니컬 네, 크로놀로지도 네, 똑같은 네, 데서 나오는. 크로니컬. 그런데 만성질병. 그렇죠. 네. 의사 선생님들의. 그래서 우라노스가 임신시켰던 이 티탄들 중에 크로노스한테 가이아가 더 이상 우라노스가 자기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를 참지 않는다 하고는 우라노스한테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 크로노스한테 부탁을 해서 우라노스가 성기가 내려오고 있을 때 그거를 잘라내 가지고 다시는 범하지 못하게 막는 굉장히 엽기적인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거품이 나고. 예. 그리고 그 우라노스 성기가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몇 바퀴를 해서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피가 나오고 정액도 나오고 그랬는데 피가 나오는 쪽에서는 자이언트들이 나왔고 정액이 뭉쳐져서 바다를 떠다니다가 한참 뒤에 거기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애들의 사고방식이 좀 신기하긴 한데 그러니까 티탄족이 먼저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성기가 잘릴 때 그 자이언트가 나오고 이 자이언트가 또 자이언트족이라 그러고 그쵸, 나중에 또 자이언트 전쟁이 기간토마키아라고 이렇게 그쵸. 그래서 타이탄이 먼저고 그다음에 자이언트. 거인들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타이탄도 있고 자이언트도 있고. 뭐 하여튼 이 타이탄하고 자이언트가 또 가이아가 자기 자식들 기존의 자식을 이겨 먹으려고 또 만든 그렇죠. 자기 자식들 간에 대립을 시키기 위해서 또 뭐 그런 식으로 우주관이 처음에는 혼란하게 전쟁으로 대체로 시작이 돼요. 강간, 전쟁, 그리고 대립,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걸로 대충 또 모자라면 엄마는 스스로 번식을 하고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크로노스가 이거를 자르기는 했지만 크로노스도 그 바람에 저주를 하나 받게 되죠. 자기 아버지의 성기를 잘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니도 네 자식도 너를 배반할 거다. 그렇죠. 자식한테 권력을 뺏기게 된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이제 레아하고 사이에서 자기 부인이 이제 레아라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이기도 하고 레아를 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때마다 자기가 잡아먹어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다뤘어요. 그 잡아먹었을 때 6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6명의 자식의 서열은 좀 신기하게도 뱃속에 들어있는 애들은 성장을 안 했고 배 바깥에 나와서 혼자서 숨겨져서 길렀던 아들만 혼자서 컸던 바람에 얘가 태어나기는 6번째지만 이 6형제 중에서 가장 맞이 제우스가 된다. 그래서 시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뱃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성장이 안 됐다는 건데 이때 같이 있던 형제들이 이제 제우스 말고는 제우스는 뱃속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 그리고 데메테르가 들어가고 한 명의 신이 좀 신기한데 헤스티아라고 있어요. 로마에서는 베스타라고 부르는 헤스티아라는 여신이 있는데 농업을 데메테르가 갖고 갔기 때문에 사실은 헤스티아가 맡고 있는 부분이 좀 이상해요. 풍요? 이게 부뚜막의 신, 부엌의 그리고 살림의 여신 뭐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 헤스티아가
자기 업무가 점점 축소가 되는 바람에 불칸한테 또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불칸한테 쫓겨나서 올림푸스 12신에 처음에 시작할 땐 있었는데 역사가 이제 발전이 되고 신들의 이야기를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동안에 헤스티아는 별로 볼 것도 없는데 해가지고 축출이 되고 그 자리에 디오니소스가 들어가죠. 맨 막판에 12번째 신으로 교체가 돼버립니다. 마치 예수의 12제자 교체되듯이. 고모를 제끼고 그쵸? 네, 조카가 되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우스가 태어났어요. 제우스가 태어났고 제우스는 필연적으로 자기 아버지랑 또 그래서 대결을 해야 되게 생겼죠. 감춰서 키워지고. 감춰서 키워지고 그 제우스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길르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염소를 변신해가지고 염소젖으로 키웠다. 안 그러면은 뭐 뭔가 음식을 갖다 몰래 줘서 키웠다.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가지고 계속해서 꽹과리를 쳤었다. 뭐 이런 많은 스토리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거대한 나무로 나오는 그렇죠. 그 여자랑 결혼하죠? 제우스가? 그 여자한테 네. 애를 낳게. 애를 낳게 네. 결혼 안 하고 애를 낳게. 결혼이라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티스라고 지혜의 여신 그 여자 신이 나중에 제우스가 반격할 수 있도록 크로노스한테 약을 먹이는 방법, 약도 만들어주고 뭐 그런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그 둘 사이에서 나왔던 애들이 아테네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 제우스의 이 집안은 신탁이 매번 자기 자식이 부모를 뒤엎어 버린다는 신탁이. 아테네는 머리 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메티스가 지혜의 여신 역할이었었는데 메티스가 임신을 하게 된 거를 봤는데 또 들려온 운명의 소리가 제가 낳는 애가 너를 또 뒤집을 거다 하니 메티스가 애를 못 낳게 만들려고 잡아먹었죠. 그런데 누가 잡아먹었어요? 제우스가 잡아먹고. 근데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머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제우스는 허벅지로는 디오니소스를 낳고 머리로는 아테네를 낳고. 그리고 그 아테네는 걔네들은 신이 될 수밖에 없어. 네. 그리고 아테네는 태어나자마자 그 기간토마니아 전쟁에서 파로스라는 뱀. 기간토마키아. 그 기간토마키아에서 파로스라는 뱀을 물리쳤던 바람에 항상 아테네가 그 직위, 영광스러운 직위를 받아서 팔로스 아테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여러분들이 여행하실 때 아테네가 부엉이 미네르바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하시다가 팔로스 아테네라고 되어 있는데 하는 거를 보시게 되면은 그거는 아테네가 물리쳤던 기간테스들을 기려서 이 공덕을 이야기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우스네 집안은 처음에 자기 확률로 6명의 신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머리로 낳은 아테네가 있고 허벅지로 낳은 디오니소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바람펴서 낳은 존재들이 하나씩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신급에 들어가는 사람은 헤르메스, 아르테미스, 아폴론 이 정도가 되고요. 디오니소스.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뭐 허벅지한테 그러고 그리고 헤라와 사이에 나왔던 게 마르스. 로마에서는 그리스에서는 아레스. 헤라 사이 마르스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헤파이토스. 또 별 볼 일 없다. 헤파이토스도 다리도 절잖아요. 네. 다리는 이말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12시에 어쨌든 저게 갖춰지는데요. 저희들이 볼 거는 바람피는 이야기 이전에 12시인이 맡고 있는 이 자기들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우리 이 바람의 개념은 헤라가 아닌 걸 바람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헤라의 관점에서. 네, 헤라의 관점에서. 그 12신이 맡고 있는 게 아폴로는 태양, 그리고 예술, 그리고 아르테미스가 달, 그리고 사냥과 또 거기 뭔가 밤에 일어나는 아르테미스가 다이아나죠? 네. 그 아르테미스는 또 처녀들의 여신이기도 해요. 정절, 순결 이런 거를. 그 다이아나 황태비가 아르테미스.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제나 본성, 또 파괴적인 새로운 것. 그리고 헤르메스가 참 특이한데 요즘에 헤르메스 택배 신이라고 바뀌었어요. 네, 얘가 메신저이기도 하고 장사의 또 여행자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고 수호신이기도 하고 도둑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도둑.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헤르메스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무역. 그리스 사람들 무역을 했었는데
약간 수틀리면 훔치는 것도 괜찮다고 무역- 믿는 게 걔들 원래 무역이 훔치는 거잖아. 배 그쵸. 타고 나가가지고 네. 특히 아테네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헤르메스는 남원에도 그리스 사람들 마음에 최적화가 돼 있는 신 같다. 이렇고 하데스는 지옥에, 포세이돈은 물에. 하데스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신이 그런 대접을 받아? 네. 뭐 나중에 그래서 그 데메테르하고 사이에 낳았던 딸, 자기 조카였던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는 것도 하데스가 이제 하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대충 12신의 이 포진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제우스 이 관계가 재미없는 것 같아도 이걸 모르면 그 세계 할리우드의 재밌는 영화들을 못 봐요. 예, 일단 영화가 이거 진짜 이런 거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그림 자료가 조금 많은 제우스의 바람피는 이야기 중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선택한 거는요 이오라는 여자와의 이야기입니다. 구름?